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박변 초대석에 모시기 힘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전문직 삼관왕, 이른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 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홍호성 변호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이분에 대한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997년도 30일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시고 세무사 업무도 같이 병행하시고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변호사 10년 차로 재직 중이신 분이십니다. 개업 변호사시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홍호성 변호사입니다. 방금 뭐 소개한 게 얼추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뭐가 들어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경영학과를 나오면 대부분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직업이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 얘기도 하지 말까요? 아니,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홍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박변 통찰에 나와주셔서 너무 환영입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도 또 좋아하는 분이고, 인연이 벌써 10년이 넘으신 우리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직 삼관왕이라 그러면은 남들에게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모신 거는 그 성공 스토리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모신 거예요.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요. 자, 일단 근데 우리 홍호성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님께서는 대학교를 이제 지방에서 나오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보다는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97년에 최초 합격하셨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24살. 24살. 진짜 약관에서 조금 더 나간 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만으로 얘기하니까 24, 그때는 이제 25이라고 했는데, 네.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죠. 경영학과를 나오셨죠? 경영학과. 예. 나왔습니다. 지방 소재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재학 중에 합격하셨단 말이에요. 네. 요거는 희소한 경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같이 합격하신 분이 있나요? 같이 공부하셨던 그 분들. 이제 같이 합격하신 분이 84학번. 그러니까 제가 91학번이니까 예. 7년 선배하고 저하고 2명 저희 학교에서 합격을 했는데, 예. 이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총장님이 여기 졸업식에 상품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그렇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저희 학교에서 재학 중에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대단한 것을 했구나. 그때 나이에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24세 공인회계사 시험을,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합격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조기 합격할 수 있었는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인회계사를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약간 공인중개사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죄송합니다. 앞에 스타트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인으로 나오니까 이제 제가 있는 이제 지방에서도 공인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제가 공인회계사를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이 식당을 했어요. 이제 식당도 하고 이제 서점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던 와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일을 좀 도와주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업보다는 그런 일상 그 식당 일이라든지 서점 일 이런 거 도와주다가 이제 가까운 학교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떤 회계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크게 마음을 먹은 게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군대를 카투샤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카투사로 나왔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그때 당시 어떻게 양지만 잘 찾아다니시네요. 정말로 이 세상에 양지만은 잘 이렇게 젊은이의 양지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잘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좀 이제 겁이 많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저도 없진 않죠. 군대를 가면 많이 맞는다고 하도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지방대도 그 군대 안 간 분들도 선후배들이 동아리에서 막 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게 무서워서 커트샷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리 선배한테 이 정도 맞는 거 버티면 군대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군대는 이거 10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군대 가면 나는 맞아 죽는구나. 맞아 죽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빠릿빠릿하지 않고 약간 굶 뜨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고문관으로 찍힌다고 해가지고 안 때리는 군대가 카투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 길은 카투사다 해가지고 이제 카투사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폭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카투사로 지원을 하셨고 합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합격하게 된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카투사로 갔는데 저희 동기들이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는 같은데 전부 다 이제 서울에 있는 유수의 그 명문대 경영학과라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학교 졸업하면 뭘 할 거냐 너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먹고 사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 회계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회계사가 그렇게 돈을 버나 해가지고 같은 경영학과니까 나도 회계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군대에서 마음을 먹고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 변호사님처럼 서울의 유수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사실 회계사가 아니어도 뭐 어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대기업에 취업 그렇죠. 입사 원서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입사 원서 같은 걸 구경할 수 없는 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번에도 뭐 클립을 찍으셨던데 자영업 아니면 회계사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었던 그때 뭐 조그만 서점이라든지 식당을 이어받냐 아니면 회계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회계사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오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로 없는 다리를 불살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한 게 좀 빨리 합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어떤 그 진로 문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이제 뭐 지방 소재 경영학과를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거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기 합격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교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경영학이든 회계학이든 경제학이든 어떤 우리가 이론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어차피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랙티스잖아요. 실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에 가장 적합한 문제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에 합격을 할까. 그리고 이제 어떤 시험을 합격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제가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학교도 뭐 지방대 간 게 굳이 뭐 머리가 뭐 좋았으면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었겠지만 제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덩이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은 집중을 하자. 뭐 이게 제 가장 공부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좋아요. 근데 이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성과를 거두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래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뭔가 방법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계속 뭐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좀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제가 무조건 앉아서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하면 책 한 권에 한 10번을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10번을 꼭 본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아마 같은 책을 한 10번 정도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 아주 잘 쓴 저자가 쓴 책이 간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4-5번 볼 때는 여기 프린트된 글자만 다 해독하는 능력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횟수를 쌓이다 보면 실제 저자랑 얘기하는 머릿속에서 여기 행간의 의미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행간의 의미는 이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현실에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딱 압축해 가지고 어떤 시험에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끔 교수님한테 가서도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제가 그때 학원을 여기 서울에서 다닐 때 그 학원, 거기도 학원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었고, 이게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하고 제가 설명을 했었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맞다고. 왜냐하면, 책은 간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함축된 의미가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그걸 대화가 됐다.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단순히 그 책 행간에 이제 쓰여져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간에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지 그런 거에 좀 집착을 좀 해서 우리 같은 이런 프랙티스를 하는 어떤 자격증에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저희 박변 통찰 채널의 성격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바로 이런 걸 원한 겁니다. 이런 인사이트. 지금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제 심금을 울렸던 얘기는 책의 저자와 대화를 하듯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죽어있던 글쓴이와의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걸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도 똑같은 공부겠지만 시험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다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박사과정도 수료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학교명까지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해도 예, 저기 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 관련돼서 수료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제 행정법이었나요? 행정법을 박정수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예. 한 3년을 했는데 어떤 그런 공부, 약간 논문을 쓰는 공부는 전혀 결국에는 다르다.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아직 학위는 취득을 못한 결국에 시험을 위한 공부에는 이제 뭔가 이제 정점을 찍으신 분인데 이제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수료하시면서 이제 논문을 해보시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를 느끼셨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예 그건 접으신 건가요? 논문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정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법학 중에서 이제 가장 방대하고 이게 좀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환경, 뭐 조세,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 일반 행정, 경찰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거니까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쓸 정도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다음에 실무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깊숙이 이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지식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향유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깊이보다는 약간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아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논문 쓰는 거하고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저는 수료만 한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시험을 위한 어떤 준비는 그렇게 큰 깊이는 필요 없다라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깊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행간을 흐르는 그 정도 깊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논문 수준까지는 아니다. 갑설, 을설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들 간에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논쟁까지 굳이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렇지. 현재 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핵심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도 실제 어떤 회계감사 현장 필드에 나가서 회사들 재무제표를 보고 그걸 바로 끄집어낼 수 있고 세무사로서는 바로 어떤 법인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 부가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닉한 그런 것에 흐르는 정도의 이론. 네.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한 것도 사실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법학이란 거는 실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에 맞습니다. 그 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툴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홍 변호사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학문적인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 홍 변호사님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더 실제적인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참 제가 이제 우리 홍 변호사님을 잘 아는 입장에서
홍 변호사님 같은 인재가 박사 학위를 아직 안 하시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 부분도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한번 한 꼭지 쉬어갈까요? 예, 예, 예.